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벌인 그 현장에서 한국은 피를 흘리며 중동 민간인까지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 3기가 놓친 미사일을 한국산 천궁이 8초 만에 격추하자 중동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나세르 아라미디, UAE 국방장관실 군사협력국장으로 25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280억 달러짜리 동맹이 하룻밤 만에 쓰레기통에 처박혔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나라에서 진짜 동맹을 찾게 됐는지.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아부다비 국방부 지하 3층 통합상황실. 새벽 5시 47분이었어요. 저는 당직 교대를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중이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평소처럼 윙거리고 있었고 커피 자판기 앞에서 야간 당직자 둘이 종이컵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발을 내딛는 순간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커피 자판기가 벽에 부딪히며 쿵 소리를 냈어요. 종이컵에서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더니 꺼졌어요. 비상등의 붉은 빛만 복도를 채웠습니다. 3초 뒤 경보음이 울렸어요. 귀를 찢는 사이렌이었습니다. 저는 통합상황실로 뛰었습니다.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이미 난리가 나 있었어요. 20개가 넘는 모니터 화면이 전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당직 장교 아흐메드가 헤드셋을 누르며 소리쳤어요. 외교가 피격입니다. 미사일 3발 착탄. 대사관 밀집 구역이에요. 저는 메인 스크린으로 달려갔습니다.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뜨고 있었어요. 아부다비 외교가 상공이었습니다. 검은 연기 기둥이 4갈래로 치솟고 있었어요. 착탄 지점이 빨간 원으로 표시됐는데 원 하나가 대한민국 대사관 좌표 바로 옆에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위성 영상의 해상도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서쪽 외벽이 절반쯤 무너져 있었어요. 철근이 뼈처럼 드러나 있었고 콘크리트 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태극기 한 자락이 부러진 깃대에 간신히 걸려 있었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게 아니라 축 늘어진 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작전참모 유세프가 피해 현황을 읽었어요. 한국 대사관 서쪽 동반파, 영국 대사관 유리창 전파, 독일 대사관 정문 차량 화재, 착탄 반경 600m 내 건물 12동 피해 확인 중. 저는 즉시 한 라인을 잡았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연락선이었어요. 24시간 열려있는 긴급 채널입니다. 우리가 40년간 280억 달러를 부어온 동맹의 생명줄이었죠.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UAE 국방장관실 군사협력국장 알하미디입니다. 아부다비 외교가 피격 상황. 즉각 패트리어트 포대 가동 확인 및 구조 지원 요청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하미디 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워싱턴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지시. 미사일이 동맹국 수도 한복판에 떨어졌는데 워싱턴 지시를 기다리라고요? 제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을 겁니다.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조 헬기를 띄워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워싱턴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독자적 작전 개시는 불가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땀이 차 있었어요. 40년입니다. 걸프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우리는 미국의 모든 걸 맡겨왔어요. 패트리어트를 샀고, 사드를 들여왔고, F-16을 날렸고, 미군 기지에 땅을 내줬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건 단 한 가지.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면 미국이 막아준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3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워싱턴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한마디에 제가 미국을 처음 만난 건 12살 때였습니다. 걸프전이 터지던 해, 이라크 탱크가 쿠웨이트를 짓밟고 우리 국경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아부다비 남쪽 대피소에 숨어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아랍어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이라크 기갑부대 진격 중, 국경 방어선 붕괴, 전투기 출격 불가.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처음 느껴본 아버지의 공포였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새로운 뉴스가 터졌어요. 미 해병대 상륙.
미 공군 폭격 개시. 다국적군 투입 확정. 아버지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미국이 왔다. 이제 괜찮다. 대피소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 미군 수송기가 줄지어 날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저한테 미군 병사 하나가 초콜릿을 건네줬어요. 허쉬 초콜릿이었습니다. 은박지를 뜯을 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달콤함이 공포를 녹여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저한테 미국은 신이었어요. 군 장학금으로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안보학을 전공했습니다. 미국식 군사 교리를 배웠고 미국 무기 카탈로그를 성경처럼 외웠어요. 국방부에 들어온 뒤로는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게 제 일이 됐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포대 8기, 사드 체계 2기지, F-16 블록 60 전투기 80대. 제 손을 거쳐간 계약 금액만 합산하면 280억 달러가 넘었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습니다. 미국이 만든 건 세계 최고니까. 미국이 우리 편이니까. 초콜릿을 건네줬던 그 손이 우리를 지켜줄 거니까. 25년간 그렇게 믿어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실에서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서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수도 한복판에 떨어졌는데 40년 동맹이 해준 말은 워싱턴 지시를 기다리라는 것뿐이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이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라인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가 받았어요. 낮고 느릿한 텍사스 억양이었습니다. 씨가 연기를 내뿜는 것 같은 목소리. 아, 아라미디 국장. 브래들리 콜먼입니다. 국방부 중동무기 수출 담당 부차관보요. 당신 나라 상황은 잘 알고 있소. 콜먼.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라는 소문이었어요. 로키드 마틴 부사장 출신이 국방부에 들어온 케이스였죠. 중동 방산 계약의 실질적 결정권자라고 했습니다. 콜먼 부차관보님, 패트리어트 포대 가동 상태와 구조 헬기 투입 일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에서 껄껄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심으로 웃는 게 아니라 가게에서 흥정하는 손님을 보는 상인의 웃음이었습니다. 국장, 급한 거 알아.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콜먼의 목소리가 톤을 바꿨어요. 장사꾼의 껄렁함이 사라지고 칼날 같은 협박조가 깔렸습니다. 방위비 재조정 합의서. 지금 팩스로 보내겠소. 서명해서 30분 안에 돌려보내면 패트리어트 가동시키고 구조 헬기도 띄워주겠소. 상황실의 보안 팩스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위잉하는 모터 소리가 상황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용지가 빠져나왔어요. 제가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방위비 특별 재조정 합의서. 숫자를 읽었습니다. 기존 대비 700% 인상. 연간 추가 부담액 196억 달러.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어요. 숫자가 맞았습니다. 700%.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콜먼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씨가 연기를 내뿜듯 느릿하게. 알지. 그러니까 빨리 서명하라는 거 아니요. 포탄 밑에서 가격 흥정할 시간이 어딨소?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제 25년 경력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그쪽이 매달 280억 달러어치 카탈로그를 넘기던 게 뭐 때문인 줄 알아? 우리는 그쪽을 사막의 ATM이라고 불러. 버튼 누르면 돈 나오는 기계.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비 받아야지. 사막의 ATM. 제 귀가 달아올랐어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25년간 미국을 위해 일해왔는데 그들의 눈에 저는 ATM 버튼이었던 겁니다. 초콜릿을 건네주던 그 손이 지금은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어요. 옆에서 유세프가 제 표정을 보고 뭐라 물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걸프전 대피소의 라디오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왔다. 이제 괜찮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그 순간 상황실 오른쪽 모니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아흐메드가 외쳤어요. 외교가 현장 실시간 영상 연결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갈라졌어요. 외교가의 CCTV 영상이 뜨고 있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서방 대사관들의 방탄 차량이 줄지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영국 대사관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검은 SUV 3대가 정문을 박차고
북쪽 외곽 도로로 질주했어요. 현지 직원들은 건물 안에 남겨둔 채였습니다. 독일 대사관이 뒤를 따랐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부 자국민만 태우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오른쪽이 달랐어요.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서쪽 외벽이 반쯤 무너져 내린 그 건물에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도망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잔해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방탄조끼를 입은 인원이 지시하고 나머지가 따르는 구조였습니다. 아흐메드가 영상을 확대했어요. 부상자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콘크리트 파편을 맨손으로 치우며 사람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방탄조끼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습니다. 구조되는 사람들의 복장이 이상했거든요.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저건 우리 직원들이야. 외교가 경비업체 소속, UAE 국적이에요. 유세프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영국 대사관이 버리고 간 현지 고용원들도 섞여 있습니다. 저 여성은 독일 대사관 접수 담당이에요. 제가 알아요. 사촌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방 대사관들은 자국민만 챙겨서 도망쳤습니다. 남의 나라 직원들은 무너지는 건물 안에 남겨놓고, 그런데 한국 대사관은 자기네 건물이 반파된 상태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어요. 영국이 버린 사람까지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엑셀로 따지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남의 나라 국민을 구하러 들어가는 건 비용 대비 효용이 성립하지 않아요. 콜먼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투자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행동을 왜 하는 거지? 이해 불가. 그때 모니터에 한 사람이 잡혔어요. 무너진 외벽 아래 쪼그려 앉아 노트북을 펴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방탄조끼에 회색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이마에서 뭔가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빨간색이었어요. 피였습니다. 그 사람이 소매로 이마를 대충 훔치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아흐메드가 통신을 잡아봤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데이터 전송이 감지됩니다. 대용량 아카이빙 형식이에요. 구조 요청 패킷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구조 요청이 아니라면 뭘 보내고 있는 거지? 아흐메드가 데이터 헤더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얼굴이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초 단위로 찍혀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미군 긴급 채널에 접속한 시각, 미군이 수신한 시각, 미군이 응답하지 않은 시각, 전부 기록하고 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미국이 교신을 거부한 기록을 수집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건 구조 요청이 아니라 증거 수집입니다. 저는 화면 속 그 사람을 다시 봤어요. 피를 흘리면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 손가락. 무너진 건물에서 남의 나라 사람을 구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배신을 초 단위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울부짖는 대신 증거를 만들고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전화하는 대신 살려주지 않았다는 기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콜먼과의 통화를 떠올렸어요. 사막의 ATM. 그 말을 한 인간은 지금 시가를 피우며 서명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280억 달러짜리 동맹의 진짜 얼굴이 저거였어요. 그리고 화면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1달러도 받은 적 없는 나라.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우리 국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유세프가 제 옆에서 낮게 말했어요. 국장님, 저 사람들은 왜 도망치지 않는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25년간 미국 무기 카탈로그를 성경처럼 외워온 저한테 카탈로그. 어디에도 저런 행동을 설명하는 페이지는 없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그때까지 삼성 TV와 LG 에어컨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가전제품 만드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동 건설 현장에 노동자를 보내던 나라,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 화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가전제품 만드는 나라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실에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어요.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콜먼의 팩스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700% 인상 청구서. 저는 그 팩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하지 않았어요. 왜 서명하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까지도 한국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어요. 사막의 ATM이라는 말에 뒤집힌 자존심. 25년 경력의 군사 관료로서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 펜을 잡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서명하지 않은 그 30분이 저를 전혀 다른 세계로 데려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콜먼의 목소리가 한라인 스피커에서 다시 울렸어요. 알하미디 국장. 30분 지났는데 ATM이 고장난 거야? 아니면 잔액이 부족한 거야? 비릿한 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지 않았어요. 대신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또 한 명이 잔해 속에서 끌려 나왔어요. UAE 국적의 경비원이었습니다. 한국인 2명이 양쪽에서 부축하고 있었어요. 먼지투성이 얼굴에 피가 섞여 있었지만 경비원이 웃고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의 미소였어요. 그 미소가 화면 너머로 저한테 닿았습니다. 뭔가가 가슴 한가운데를 쿵 치는 감각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걸프전 대피소에서 미군 병사한테 초콜릿을 받았을 때와 비슷한, 하지만 다른. 초콜릿은 공포를 달래주는 달콤함이었어요. 지금 이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남의 나라 사람을 구하는 저 행동. 대가 없이, 계약서 없이, 청구서 없이, 초콜릿 하나 건네지 않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있는 저 사람들. 이게 뭐지? 저는 아직 답을 몰랐어요. 하지만 콜먼의 팩스를 서랍에 밀어넣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채로. 상황실 시계가 새벽 7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미사일 피격으로부터 1시간 25분이 흘렀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구조 헬기 한 대 띄우지 않았어요. 워싱턴에서 지시를 기다리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사관은 벌써 47명을 구출했어요. 한국인 23명, UAE 국적 민간인 15명, 영국 대사관 현지 고용원 6명, 독일 대사관 직원 3명, 280억 달러를 받아간 나라는 전화도 안 받고 한 푼도 받지 않은 나라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상황실의 모든 모니터보다 선명하게 제 눈에 박혔어요. 콜먼의 한라인이 다시 울리고 있었습니다. 벨소리가 끈적끈적했어요. 마치 시가 연기처럼.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상황실 시계가 오전 10시 3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피격으로부터 5시간이 흘렀어요. 미국은 여전히 구조 헬기 한 대 띄우지 않았습니다. 콜먼의 한라인만 서너 번 더 울렸을 뿐이에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팩스는 서랍 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경보가 떴습니다. 아흐메드가 벌떡 일어났어요. 신형 순항미사일 탐지. 아부다비 남동쪽 245km 지점에서 접근 중. 비행 고도 극저고도. 예상 표적은 아부다비 정부 청사구역.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부 청사구역. 알마르 주키 국방장관을 포함한 수뇌부 전원이 그 안에 있었어요. 강요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사일 피격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머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 머리를 향해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방공 상황판을 띄웠어요. 패트리어트 포대 현황이 화면에 떴습니다. 아부다비 외곽에 배치된 PAC-3 포대 4곳. 전부 녹색 표시. 정상 가동 중이었어요. 사드 체계 한 기지도 녹색이었습니다. 280억 달러어치 방어망. 이 순간을 위해 40년간 돈을 부은 겁니다. 괜찮아. 패트리어트가 잡을 거야. 미국 무기는 세계 최고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걸프전 때부터 새겨진 믿음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아흐메드가 카운트다운을 불렀어요. 요격창 진입까지 40초.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메인 스크린에 집중됐습니다. 미사일 궤적이 붉은 점선으로 그려지고 있었어요. 접근 속도가 빨랐습니다. 수면 위 15m를 스치듯 날아오는 저고도 비행이었어요. 30초. 패트리어트 1호기 레이더가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로곤 표시가 떴어요. 잡았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0초. 로곤 표시가 깜빡였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궤적 이탈. 아흐메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1호기 궤적 이탈. 재포착 시도 중. 3초가 지났습니다. 재포착 실패. 화면에 빨간 글자가 떴어요. 2호기로 전환합니다. 패트리어트 2호기의 레이더가 돌아갔어요. 로곤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2초 만에 깜빡이더니 사라졌어요. 2호기 궤적 이탈. 위장이 뒤집히는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3호기. 마지막 교전 가능한 포대였어요. 3호기 교전 개시. 로곤. 깜빡임. 소실. 3호기 궤적 이탈.
전 포대 교전 실패. 상황실이 얼어붙었어요. 아흐메드의 손이 헤드셋 뒤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세프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선 채 굳어 있었어요. 저는 사드 책의 화면을 봤습니다. 교전 불가. 적어도 순항미사일은 사드의 교전 범위 밖이었어요. 사드는 탄도미사일용이니까. 순항미사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요격 수단이 없습니다. 아흐메드의 보고가 상황실에 떨어졌어요. 그 말이 천장에서 바닥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미사일 예상 착탄까지 90초. 90초 뒤에 우리나라 수뇌부가 전멸합니다. 280억 달러어치 방어망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저는 한 라인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콜몬이 아니라 미 중부사령부 직통이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워서 수화기를 2번 놓쳤어요. UAE 상황실입니다. 순항미사일 접근 중. 패트리어트 전 포대 교전 실패. 즉각 지원 요청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타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듯한 여유로운 소리였습니다. 현재 워싱턴에서 교전 규칙 재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승인되는 대로 수화기를 내려쳤습니다.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미사일 예상 착탄까지 60초. 알마르주키 장관이 죽습니다. 강요들이 죽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부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미국산 무기가 지키고 있다는 그 하늘에서 280억 달러를 바친 그 하늘에서 40초. 저는 두 눈으로 스크린을 봤습니다. 미사일 궤적이 아부다비 시내를 향해 직선으로 뻗어가고 있었어요. 요격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텅 빈 하늘이었어요. 30초. 아흐메드가 고개를 숙였어요. 유세프가 눈을 감았습니다. 상황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최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황판 남동쪽 구석에서 새로운 발사 신호가 떴어요. 아흐메드가 소리쳤습니다. 발사 감지. 아부다비 남동쪽 사막지대. 발사원은 미군 기지가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발사 지점에 표시된 식별 코드를 읽었습니다. 천궁.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었어요. 우리가 3년 전에 도입한 체계였습니다. 도입 당시 콜몬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화상회의에서 킬킬거리며 말했었어요. 아시아산 방공망. 장난감 사서 뭐하게?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하면 될걸. 그때 저도 속으로 동의했었습니다. 미국산이 최고라고 믿었으니까. 발사 후 3초. 천궁의 요격탄 궤적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하얀 선이 미사일의 붉은 점선을 향해 뻗어갔습니다. 5초. 두 선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교차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초. 유세프가 주먹을 쥐었어요. 아흐메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8초. 화면에 흰 원이 번쩍 떴습니다. 요격 성공. 아흐메드가 외쳤어요. 요격 확인. 천궁이 잡았습니다. 착탄 지점 304.2km에서 격파. 상황실이 정지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3초, 5초, 10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세프가 먼저 터졌어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랍어와 영어가 뒤섞인 환호였어요. 아흐메드가 헤드셋을 벗어 던졌습니다. 상황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어요. 저는 의자에 붙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8초. 패트리어트 3기가 전부 놓친 미사일을 한국산 천궁이 8초 만에 잡았습니다. 280억 달러 대 8초.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40년간 280억 달러를 부어온 미국산 무기가 실전에서 3연속 실패했고, 우리가 장난감이라고 무시하던 한국산 미사일이 8초 만에 수뇌부를 살렸습니다. 위성 영상에 요격 파편의 회색 연기가 퍼지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마르주키 장관이 살았어요. 강요들이 살았습니다. 콜몬이 장난감이라고 비웃던 그 무기가 살린 겁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가락 사이로 상황판에 불빛이 새어들어왔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3곳의 교전 실패 로그가 빨간 글씨로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한 라인이 울렸습니다. 콜몬이었어요. 저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280억 달러어치 고철을 판 인간의 목소리를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요격 성공 소식이 퍼지고 30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알마르주키 국방장관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강요 회의가 끝난 직후였어요.
장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냉철하고 사무적이던 톤이 아니었어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세르, 나를 살린 게 뭔가? 천궁입니다.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한국이라고?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패트리어트는 3기 연속 궤적 이탈입니다. 전부 실패했습니다. 장관이 숨을 들이켰어요. 길게 내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나세르,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 콜먼의 모든 통화를 기록해. 패트리어트 교전 실패 로그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한국 대사관 구조 활동 영상도 전부 아카이빙해.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마지막에 덧붙였어요. 40년간 280억 달러를 주고 산 게 고철이었다는 걸 오늘 내가 직접 확인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관의 지시가 떨어지자 상황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증거 보존 작업이 가동됐습니다. 패트리어트 교전 로그, 미군 교신 거부 기록, 콜먼과의 통화 녹음 파일. 하나하나가 암호화되어 별도 서버에 저장됐어요. 그런데 콜먼 쪽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17분. 아흐메드가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이마를 찌푸렸어요. 국장님, 이상합니다. 한국군 전술 데이터 링크가 끊겼어요. 링크 16점, 미군 주도 전술 데이터 교환 체계입니다. 동맹국 군대가 실시간으로 적의 위치, 아군 좌표, 전장 정보를 공유하는 핵심 통신망이에요. 이걸 끊으면 눈과 귀가 잘리는 겁니다. 확인해봐. 아흐메드가 네트워크 상태를 추적했어요. 5분 뒤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미군 위성망에서 한국군 접속권이 차단됐습니다. 워싱턴에서 내린 지시입니다. 콜먼의 지시였어요. 천궁이 수뇌부를 살린 게 자존심에 걸렸던 겁니다. 미국산이 실패하고 한국산이 성공한 현실을 뒤집을 수 없으니 한국의 눈과 귀를 잘라서 무력화시키겠다는 계산이었죠. 저는 속이 뒤틀렸어요. 방금 우리 수뇌부를 살린 나라의 생명줄을 끊는다고? 유세프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전투 중인 동맹군의 데이터 링크를 끊는 건 전시 배신 행위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콜먼은 배신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사전에는 거래와 레버리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흐메드가 5분 뒤 모니터를 다시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국장님, 한국군 작전 지표가 여전히 녹색입니다. 정상 작동 중이에요. 뭐라고? 미군 위성망에서 한국군 접속은 분명히 차단됐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아흐메드 옆으로 갔습니다. 모니터를 직접 확인했어요. 한국군의 데이터 흐름이 미군 위성을 완전히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경로를 타고 있었어요. 아흐메드가 네트워크 노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계 지점이 하나씩 화면에 표시됐어요. 첫 번째 노드, 아부다비 남쪽 바라카 원전 인근. 두 번째 노드, 아부다비 메디컬시티 지하 통신실. 세 번째 노드, 두바이 제베랄리 항만 관제 시설. 네 번째 노드, 사우디 접경지대 통신 중개소. 저는 화면에 표시된 위치를 하나씩 짚어봤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바라카 원전. 한국전력이 건설한 시설이에요. 아부다비 메디컬시티. 한국 건설사가 시공한 병원 단지입니다. 제베랄리 항만.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가 확장 공사를 맡은 곳이에요. 전부 한국 기업이 건설한 시설이었습니다. 유세프가 제 옆에 서서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어제 오늘 만든 게 아닙니다. 노드 배치를 보세요. 통신 인프라가 건설 단계에서부터 설계된 겁니다. 콘크리트를 부을 때 같이 묻은 거예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5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이야기. 70년대 초에 한국 노동자들이 중동에 왔다고 했어요. 열사의 사막에서 맨몸으로 콘크리트를 부었다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 감독이었는데 한국 노동자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셨어요. 가족한테 보낼 돈을 모으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저는 그걸 가난한 나라의 노동력 수출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준 낡은 이야기. 역사 교과서에 한 줄 나올까 말까 한 에피소드.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콘크리트만 부은 게 아니었어요. 땅 밑에 케이블을 깔았습니다. 통신 중계 시설을 묻었어요.
50년 뒤에 부활할 생존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었던 겁니다. 낮에는 도로를 닦고 밤에는 보이지 않는 신경망을 매설하고 있었어요. 소름이 팔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미국이 40년간 판 건 카탈로그에 적힌 무기였어요.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유지 보수 비용이 따로 청구됐고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추가 요금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50년간 묻은 건 카탈로그에 없는 것이었어요. 가격표도 없었고 청구서도 없었고 아무도 모르게 콘크리트 아래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아흐메드가 추가 데이터를 띄웠어요. 한국 의료진이 이 독자 네트워크를 통해 아부다비 메디컬시티와 실시간 원격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미사일 피격 때 부상당한 민간인 17명이 이 회선으로 전문의 지시를 받고 있어요. 제가 잘라낸 미군 데이터 링크에 의료 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었느냐고요? 아닙니다. 콜먼이 끄는 건 미군 체계였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미군 의료 네트워크를 쓰지 않고 자기 회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콜먼이 눈과 귀를 잘랐다고 생각한 그 순간 한국은 이미 자기 눈과 자기 귀와 자기 손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었어요. 킬 스위치를 눌러봤자 꺼지는 건 미국의 영향력이었습니다. 한국의 숨이 아니라 상황판에 한국 독자 네트워크의 가동 범위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바라카 원전에서 시작된 붉은 점이 아부다비, 두바이, 사우디 접경까지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막 아래 잠들어 있던 뿌리가 비를 맞나 한꺼번에 싹을 틔우는 것 같았어요. 미군 통제 영역을 표시하던 푸른 빛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붉은 빛이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50년.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에요. 70년대의 사막에서 땀 흘린 노동자들의 삽질이 21세기 전쟁터에서 생존망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우리는 미국한테 280억 달러를 주고 무기를 샀어요. 무기는 고장났습니다. 한국한테는 건설비를 줬어요. 건설은 50년 뒤에 우리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그때는 아직 말로 정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걸프전 이후 25년간 쌓아올린 미국에 대한 믿음이 금이 가는 소리. 콜먼의 한 라인이 또 울렸어요. 저는 전화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상황실에 새로운 경보가 떴어요. 이번에는 아부다비가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었어요. 아흐메드가 해상 상황판을 메인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해협 전역에 빨간 경고 마커가 수십 개씩 깜빡이고 있었어요. 기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역에 정체불명의 기뢰가 대량 살포됐습니다. 유조선 4척이 긴급 정지했고 뒤따르던 컨테이너선 8척이 연쇄적으로 항로를 이탈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35%가 통과하는 목구멍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전 세계 유가가 폭발합니다. 우리 UAE에게는 국가 경제의 동맥이었어요. 1시간도 안 돼서 국제 유가가 28% 폭등했습니다. 뉴욕과 런던 선물 시장이 동시에 패닉에 빠졌어요. 저는 미 제호함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된 미 해군 함정 현황이 떴어요.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소해함, 푸른 삼각형들이 해협 양쪽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기뢰 위험 구역 바깥에 전부 멈춰서 있었습니다. 소해 부대가 기뢰밭 앞에서 18시간째 발이 묶여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유세프가 해상 상황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 해군 소해 부대가 기뢰밭에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신형 기뢰라 기존 탐지 장비로는 식별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이 기뢰밭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유조선들은 해협 양쪽에서 발이 묶인 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석유가 멈추면 전 세계 경제가 멈추는 건데 미국은 그걸 18시간째 방치하고 있었어요. 콜먼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아마 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죠. 유가가 오르면 미국 셰일오일 업체 주가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좋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해상 상황판에 새로운 표시가 떴어요. 붉은 원 하나가 미 제호함대 통제선을 넘어 기뢰밭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아흐메드가 확인했어요. 한국 청해부대 구축함입니다. 미 제호함대 통제선을 이탈했습니다. 기뢰 위험 구역으로 직진하고 있어요. 전속력이었습니다. 미 해군 교신이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한국 함정에 고한다. 즉시 원래 위치로 복귀하라. 반복한다. 통제선 안으로 즉각 복귀하라. 미 해군 사령관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위협이라기보다는 당혹에 가까운 톤이었습니다. 그 뒤에 한국 측 마지막 교신이 흘러나왔어요.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일절 없었어요. 대한민국 국민과 동맹국을 지키는데 타국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후 교신입니다. 그리고 무전 주파수가 꺼졌어요. 통신기 자체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걸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흐메드가 미 해군의 후속 교신을 잡았어요.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 함정 전방 해상에 2발을 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함정의 항적이 변하지 않았어요. 직진이었습니다. 유세프가 숨을 들이켰어요. 미군 경고 사격을 무시했습니다. 침로 변경 없어요. 제25년 경력의 미군 경고 사격을 맞고 방향을 틀지 않는 함선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 해군 앞에서는 어떤 나라도 고개를 숙여요. 그게 바다의 질서였습니다. 미국이 쏘면 멈추는 거예요.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해상 상황판의 붉은 원이 기뢰 위험 구역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아흐메드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구축함 주변에서 작은 점들이 바다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수중 침투조입니다. 한국 해군 특수전단 UDT 대원들이에요. 기뢰 해체 작업 개시. 미 해군 소해 부대가 18시간 동안 못 뚫은 그 기뢰밭에 한국 특수전단이 직접 뛰어든 거였어요. 기뢰 해체 확인 표시가 상황판에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빨랐어요. 미 소해 부대의 처리 기록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속도였습니다. 10개, 20개, 40개. 기뢰 제거 표시가 늘어갈 때마다 항로가 열리고 있었어요. 유세프가 경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속도면 내일 아침까지 전 구간 통과가 가능합니다. 저는 해상 상황판을 바라봤어요. 푸른 삼각형들은 기뢰 구역 바깥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 기뢰가 무서워 한 발짝도 못 내딛고 서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를 붉은 원이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18시간 동안 못 뚫은 바다를 한국이 뚫고 있었어요. 항로가 하나씩 열렸습니다. 유조선들이 한국 구축함의 호위를 받으며 기뢰 해체 구역을 통과하기 시작했어요. 미 제호함대의 통제선은 허공에 그은 금과 다름없었습니다. 아흐메드가 보고했어요. 한국 청해부대가 개설한 항로로 유조선 5척이 이미 통과했습니다. 전부 미군 통제선 바깥이에요. 미 함정에는 무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미국은 호르무즈를 막았습니다. 한국은 호르무즈를 뚫었어요. 미국은 기뢰밭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은 기뢰밭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미국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피를 흘렸어요. 이 대비가 상황판 위에 너무도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푸른 삼각형과 붉은 원. 멈춰 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 계산하는 자와 행동하는 자. 오후 6시 15분. 알마르주키 장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나세르, 호르무즈 상황 보고 받았다. 한국이 항로를 뚫었지? 그렇습니다. 패트리어트는 하늘에서 실패하고 미 해군은 바다에서 발이 묶였어. 한국은 하늘도 지키고 바다도 뚫었다. 나세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장관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감정을 이미 지나쳐버린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결단을 내린 뒤에 차가운 명료함이었어요. 내일 아침 8시 국방부 본관 회의실로 와. 그리고 한국대사관 군사협력관도 불러.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에 어떤 의제로 연락할까요? 장관이 대답했어요. 우리의 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상황실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5잔째 마시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손에 뭔가를 쥐고 있지 않으면 손가락이 떨렸거든요. 콜먼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흐메드가 워싱턴발 긴급통신을 수신했어요. 미 국무부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중동 산유국 대상 석유 수출 제재 검토에 돌입한다고 달러 결제망을 통한 압박을 시사하고 있어요. 석유 수출 제재. 미국의 핵폭탄급 카드였어요. 전 세계 석유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이 달러 결제망을 죄면 우리는 석유를 팔 수 없어요. 국가 수입의 70%가 석유인 나라한테 그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콜먼의 계산은 단순했어요. 무기 시장을 잃더라도 석유 결제권을 쥐고 있으면 중동은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저는 솔직히 두려웠어요.
패트리어트가 실패하고 해군이 발이 묶여도 달러만큼은 무적이었으니까. 미국의 진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30분 뒤 뜻밖의 곳에서 답이 왔어요. 알마르주키 장관이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새벽 1시에 시간을 일부러 그렇게 잡은 거였어요. 뉴욕 증시 개장 직전 시간대였으니까. 아흐메드가 성명 내용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 해군의 호위를 받는 선박에 한하여 호르무즈 해협 통과 및 원유 적재를 허가한다. 미국 국적 선박은 통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는 2번 읽었어요. 미국 선박 제외. 미국이 석유 제재를 걸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미국의 석유를 끊어버린 겁니다. 역제재였어요. 미국이 달러로 우리 목을 죄겠다고 들이대기도 전에 우리가 석유로 미국의 목을 먼저 잡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이 호르무즈를 뚫었기 때문이에요. 한국 해군이 기뢰밭을 해체하고 항로를 연 덕분에 미국 없이도 석유를 실어낼 수 있는 루트가 생긴 겁니다. 미군 없이도 하늘을 지킬 수 있고, 천궁, 미군 없이도 바다를 열 수 있고, 청해부대, 미군 없이도 통신이 가능하다면 독자 네트워크, 미국이 쥐고 있는 카드가 뭐가 남죠? 달러? 석유를 팔 곳은 미국만이 아니에요.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고, 유럽이 있습니다. 달러가 아니라 위안이나 루피로 결제하면 그만이에요. 콜먼의 마지막 카드가 공중에서 찢어졌습니다. 사우디에서 즉각 동조 성명이 나왔어요. 쿠웨이트도 뒤따랐습니다. 아흐메드가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사우디 파이살 국방차관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미군 무기 도입 전면 중단 및 한국 독자 네트워크 편입을 선언했어요. 쿠웨이트도 동일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었어요. UAE가 먼저 찢었고, 사우디가 따라 찢었고, 쿠웨이트가 마저 찢었습니다. 미국이 50년간 쌓아올린 중동 방산 질서가 하룻밤 만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상황판을 바라봤습니다. 미군 통제 영역을 표시하던 푸른 빛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하늘에서, 통신망에서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붉은 빛이 채우고 있었어요. 한국 독자 네트워크의 가동 범위였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소름이었는지 한기였는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새벽 3시, 콜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받았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마르주키 장관의 지시였어요. 콜먼의 모든 발언을 녹음하라는. 콜먼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시가 연기를 내뿜는 듯한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어요. 알하미디 국장. 이봐, 좀 과하게 간 것 같아. 서로 흥분했잖아. 방위비 이야기는 350%로 낮출 수 있어. 위성 정보도 일부 열어줄게. 다시 이야기하자고. 350%. 아까 700%에서 반으로 깎아준 겁니다.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이탈하니까 급해진 거였어요. 할인을 들고 나온 겁니다. 어제까지 사막의 ATM이라고 비웃던 인간이 하루 만에 쿠폰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어디에서 온 건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콜먼의 양심이 아니었습니다. 주가였어요. 미국 방산주가 폭락하기 시작했거든요. 로키드 마틴이 장 외거래에서 이미 30% 가까이 빠져 있었습니다. 콜먼이 로키드 마틴 출신이니까 본인 스톡옵션이 녹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콜먼 부차관보님, 저희가 원하는 건 할인이 아닙니다. 뭘 원하는데? 저는 알마르주키 장관이 준비해둔 문구를 읽었어요. 첫째, 귀국의 고의적 동맹 방기 사실을 전면 인정할 것. 둘째, 48시간 이내에 중동 내 UAE 자산에 대한 완전한 독자 방위 및 군사 작전권을 보장할 것. 셋째, 현장 상황을 악화시키는 미군의 모든 병력 간섭 및 정보, 통제를 전면 배제할 것. 수화기 너머에서 3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콜먼이 폭발했습니다. 너희가 감히 미합 중국한테 통보를 해. 내가 누군지 알아? 로키드 마틴 부사장 출신의 국방부 부차관보야. 중동에서 미국 빼면 뭐가 남는지 알아? 사막이야, 사막. 낙타 타고 석유나 퍼올리던 놈들이 감히.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약간 떼었어요. 고막이 아팠거든요. 콜먼의 고함이 상황실에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아흐메드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유세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낙타 타고 석유나 퍼올리던 놈들. 그 한마디가 제 25년 경력 전체를 관통했어요. 사막의 ATM에 이어 두 번째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턱에 힘을 줬습니다. 콜먼 부차관보님, 48시간 드렸습니다. 그 안에 3가지 조건을 수용하시거나 수용하지 않으시거나 결과는 귀국이 감당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제 갈비뼈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아흐메드가 상황판 오른쪽 상단에 카운트다운을 띄웠습니다. 48시간 00분 00초. 붉은 숫자가 1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유세프가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진짜 48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저는 상황판을 봤어요. 한국 천궁이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청해부대가 바다를 열고 있었어요. 한국 독자 네트워크가 통신을 잇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사람을 살리고 있었어요. 미국은 뭘 하고 있었죠? 청구서를 밀고, 교신을 거부하고, 킬스위치를 누르고, 경고 사격을 하고, 석유 제재를 협박하고, 낙타 운운하며 모욕하고 있었어요. 48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운트다운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47시간 59분 42초. 상황실의 에어컨이 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마르주키 장관이 준비하고 있는 그것. 280억 달러짜리 동맹의 장례식. 그리고 새로운 동맹의 탄생. 저는 콜먼의 마지막 고함을 떠올렸어요. 낙타 타고 석유나 퍼올리던 놈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콜먼은 몰랐을 거예요. 낙타를 타던 시절부터 우리는 살아남는 법을 알았다는 걸. 사막에서 물 한 모금 없이 며칠을 버티는 법을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가르쳐왔다는 걸. 그리고 지금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우리가 새로운 동맹을 찾았다는 걸. 콘크리트 아래 50년간 잠들어 있던 신경망을 깔아둔 나라. 미사일이 떨어지는 한복판에서 피를 흘리며 남의 나라 사람을 구한 나라. 미군 경고 사격을 맞고도 방향을 틀지 않은 나라. 280억 달러를 한 푼도 받지 않았으면서도 우리 하늘과 바다를 지킨 나라. 한국.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저도 무시했었어요. 삼성 TV 팔고 LG 에어컨 파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그 편견이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47시간을 찍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8시. 알마르주키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군사협력관 박진혁 참사관도 올 거였어요. 280억 달러짜리 장례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콜먼의 700% 인상 팩스가 그대로 있었어요. 서명되지 않은 빈칸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팩스를 꺼냈어요. 반으로 접었습니다. 다시 반으로. 또 반으로. 종이가 두꺼워져서 더 이상 접히지 않을 때까지 접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아흐메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유세프도 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25년간 미국 무기 카탈로그를 성경처럼 외워온 저였습니다. 패트리어트를 사고 사드를 들여오고 F-16을 날리던 저였어요. 미국이 주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40년간 기억하던 저였습니다. 그 성경을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실 시계가 새벽 3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카운트다운은 44시간 18분. 모니터의 붉은 빛이 상황실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독자 네트워크의 가동 범위가 중동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세상이 바뀝니다. 카운트다운이 6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의 아침 해가 국방부 본관 유리벽에 부딪혀 금빛으로 부서지고 있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넥타이를 3번 고쳐 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서 매듭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오전 8시. 국방부 본관 3층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알마르주키 장관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장관 앞 테이블에 서류 2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꺼웠고 하나는 얇았어요. 두꺼운 쪽이 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80억 달러 규모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 계약서. 서명 직전 단계에서 멈춰 있던 문서였어요. 미국 방산산업의 젖줄이었습니다. 얇은 쪽은 처음 보는 문서였어요.